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이 플러싱에 뉴욕 한인의 임시 사무국을 마련하고 한인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일 김민선 회장은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선상 153가에 임시 사무국을 열었다며 이곳에서 한인 동포들의 각종 민원 처리 등 한인회가 동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33대가 아직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임기 말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회계 결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 공급 유용 등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이 인수인계와 또 회계 결산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시사무국은 일단 법정 공판일인 5월 13일까지 운영되고 이후 거취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민선 회장은 임시사무국은 3명의 직원으로 시작되고 곧 지난 31대와 32대 뉴욕 한인의 사무총장을 지낸 박하중 사무총장이 합류한다며 추후 인원 충원은 업무량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해 억류한 미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대 학생인 주 씨는 4일 이 방송과 평양 고려 호텔에서 한 인터뷰에서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나의 입국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들어갔다. 북한 당국의 환대를 받고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이 입국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지난 2월 입국이 머리에 떠오른 후부터는 계속 그 생각만 했다며 미 영주권자이자 한국 국적인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2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CNN 영상에 등장한 주 씨는 놀라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으며 인터뷰에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 씨가 4월 22일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주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장학재단이 1일 필라델피아 소재한 엘킨스 파크 본점에서 제3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최종 선발된 25명의 한인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영 장학위원장과 신흥수 행장, 김영만 이사장 등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 1명당 각 $1,000씩 25,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뉴저지 포트리 지역에 이어 올해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10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웅수 행장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윌시아은행이 미 독립커뮤니티은행이 발표한 올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한인 커뮤니티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미 독립커뮤니티은행은 매년 미국 내 5,000여 개가 넘는 커뮤니티 은행에 2014년 자산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을 비교 분석해 최고의 커뮤니티 은행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윌시아은행은 1.63% 자산이익률로 미국 내 자본 10억 이상 규모의 커뮤니티 은행 중에는 5위, 한인은행으로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미 독립커뮤니티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윌시아은행은 최고 자산이익률과 자본이익률 두 부분에 랭킹된 은행 중 유일한 한인은행이며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한 유일한 은행으로 기록됐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은 결국 빈곤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복지 재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상돼야 한다고
뉴욕타임즈가 1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락한 임금은 구시대적 정책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이 결여된 결과라며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사설에서 노동자의 생산으로 생긴 이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더욱더 흘러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의회가 최저임금, 초과 근무 규정, 수당 등 노동 근로 환경 개선을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의 문제가 더욱 심화, 왜곡되는 파장을 낳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세금 공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위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텍사스주 갈랜드에서 벌어진 모하마드 만평 전시장 총격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IS가 미 본토에서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S는 5일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전사 2명이 갈랜드의 전시장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 전시는 선지자 모하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앞으로 더 크고 쓰라린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미국에 말해둔다며 IS 전사들의 끔찍한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모하마드를 주제로 열린 만평 전시회가 열렸던 텍사스주 갈랜드 커티스 컬웰 센터에서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돌진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용의자들은 사살됐으며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모하마드 풍자 만풍을 그려온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사무실에서 무슬림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만평가 등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이틀 뒤에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거리 순찰 중인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뉴욕 경찰의 브라이언 무어 경관이 4일 사망했다고 ABC 방송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백인인 무어 경관은 지난 2일 뉴욕 퀸즈 지역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던 중 흑인 남성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경력 5년 차인 무어 경관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을 타고 순찰 임무를 하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추적했었던 흑인 남성 드미트리어스 블랙웰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블랙웰이 허리띠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총이라고 판단,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블랙웰은 곧바로 경찰차 내부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블랙웰은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비율이 점점 늘어 8년 뒤에는 7명 중에 1명이 이민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 매체인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최근 이민연구센터 통계를 인용해 2023년이면 불법과 합법의 경우를 합친 미국 이민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8%로 늘어 5,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30년에는 이민자 수가 5,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2060년에는 7,800만 명으로 늘어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이민자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이민 인구가 미 본토의 인구보다 4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 인구가 2010년에서 2050년 미국 인구 증가분의 75.5%, 2010년에서 2060년 증가분에는 8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보도를 통해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 인구학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은 14만 7천 명에 이르렀다며 이는 멕시코의 12만 5천 명보다 2만 2천여 명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 차량의 점화 스위치 결함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97명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 관련 배상 문제를 담당해왔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는
그동안 접수된 배상 요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망자가 지난주 90명에서 97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GM은 쉐보레, 코발트 등 자사 차량의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10년 동안 알고도 방치했다. 지난해 들어서야 총 260만 대 이르는 대규모의 리콜을 시행,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